건강이 전부가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전부가 없다. 쇼펜하우어가 현대인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 아픔 앞에서 철학은 왜 무력한가?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께 가장 절실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철학의 결론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진리 말이죠. 바로 건강입니다. 저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고통받다가 그것을 얻으면 곧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고통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철학적 사유가, 이 모든 삶의 지혜가 단 하나의 조건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아픔 앞에서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치통이 심하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톤의 이데아도 칸트의 범주론도 그 무엇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만이 온 의식을 지배하죠. 아무리 부유한 사업가라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 매일 밤 고통받는다면 어떨까요? 통장의 숫자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건 단 하나, 편안한 숙면입니다. 저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삶의 가장 냉정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진 모든 것, 명예, 돈, 인간관계, 지식, 이 모든 것이 과연 건강을 잃었을 때도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고통으로 점철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명백한 진리를 매일 잊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물음에 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실천했던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의 90%를 결정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인가? 즉, 건강과 성격, 지성과 같은 주관적 조건. 둘째,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과 소유물. 셋째, 타인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는가? 즉, 명예와 평판. 여러분은 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갉아먹죠. 밤을 새워 일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며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행복의 90%는 첫 번째 조건,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와 명예는 객관적 조건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밖에 있는 것이죠. 반면 건강은 주관적 조건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고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바로 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음식은 당신에게 고통의 원천일 뿐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소박한 빵 한 조각에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이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린다면
그 집은 당신에게 감옥일 뿐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작은 방에서도 깊은 숙면을 취하며 아침마다 상쾌함을 느낍니다. 보십시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신체적 건강인 것입니다. 제 철학의 핵심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의 본질을 의지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생명력, 살아있고자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의 육체 그 자체이고 우리의 모든 욕구와 충동의 근원이죠. 지성은 그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의지를 섬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의 몸이 건강하면 당신의 의지는 힘차게 흐릅니다. 세상은 밝게 보이고 일은 즐겁고 사람들은 친절해 보입니다. 당신의 지성도 명료하게 작동하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긍정적 세계 인식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몸이 아프면 의지의 흐름이 막힙니다. 같은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모든 일이 짐처럼 느껴지며 사람들은 성가시게만 보입니다. 당신의 지성은 흐려지고 가장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로 당신의 건강입니다. 그 렌즈가 깨끗하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고 그 렌즈가 흐리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 햇살, 시원한 물 한 잔, 가벼운 산책. 이런 평범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반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불편함과 고통이 솟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든 건강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모든 성취를 실제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부를 추구하기 전에, 명예를 쫓기 전에, 사랑을 갈구하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내 몸은 지금 편안한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이 얻게 될 모든 것은 반쪽짜리 행복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잃고 나서야 가치를 깨닫는가? 자,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건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왜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예전에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라고 탄식할까요? 이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이 소극적 성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건강은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고통의 부재, 불편함의 부재일 뿐이에요. 당신이 건강할 때 당신은 당신의 위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관절이나 척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본질입니다. 건강은 침묵합니다. 반면 병은 어떻습니까? 병은 시끄럽게 외칩니다. 치통은 온 정신을 점령하고 요통은 매 순간을 고통으로 물들입니다. 병은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알리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병들었을 때만 건강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엔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질식할 때만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갖지 못한 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던 시절 한 부유한 상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돈을 벌어야 한다.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40대에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소화장애, 만성 두통, 불면증. 그는 이제 자신이 번 돈을 병원비로 쓰며 젊었을 때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교환입니까? 그는 건강을 팔아 돈을 샀고 이제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잃고 나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건강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고통 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바깥잡기입니다. 건강이 침묵하는 순간 그 침묵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을 방어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철학의 핵심은 비관주의입니다. 저는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고통은 확실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이거나 신체적 고통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을 막는 일입니다. 병의 고통, 노화의 고통, 쇠약의 고통을 최대한 늦추고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진 건강은 미래의 당신이 간절히 되돌리고 싶어 할 보물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그 귀한 건강을 함부로 쓰지 마라. 밤을 새우지 마라. 스트레스를 견디지 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지금 그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미래의 후회를 지금 예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성도 도덕도 체력 위에 세워진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이 육체보다 중요하다. 나는 지적인 사람이고 철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즐긴다. 그러니 육체적 건강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것은 플라톤 이래로 서양 철학이 범해온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철학도 사치입니다. 왜냐고요? 정신과 육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도덕적 판단은 뇌라는 육체 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뇌는 혈액의 공급을 받고 산소를 필요로 하고 영양분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몸이 지쳐 있으면 당신의 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이 부족하면 창의력이 말라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최소 2시간씩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죠. 철학자가 왜 그렇게 걷기에 집착하는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제 최고의 생각들이 떠올랐다는 것을.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는 것보다 규칙적인 걸음 속에서 더 명료한 통찰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당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연의 풍경이 감각을 깨우고 움직임의 리듬이 생각에 질서를 부여하죠.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목과 어깨가 뭉치고 소화가 안 되고 정신은 답답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무슨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육체적 활력이 정신적 활력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을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도덕성은 그의 신체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쉽게 짜증을 냅니다.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이죠. 반면 건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할 에너지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힘이 있으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병들어도 성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해도 악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량함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건강한 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밤새 일하고 피곤에 찌든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에게 얼마나 친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두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동료의 고민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들어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숙면을 취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았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더 너그럽고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덕성은 당신의 체력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존적 의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버전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운동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까다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사려 깊고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정신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신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쇼펜하우어식 건강법. 자,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쇼펜하우어 선생.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죠. 저는 추상적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평생 실천했던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최소 2시간은 걸으십시오. 이것이 제 건강 철학의 핵심입니다. 저는 72세까지 살았는데 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저는 여전히 매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걷기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첫째, 걷기는 인간의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걷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걷기는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셋째, 걷기는 정신에도 유익합니다. 저는 걸으면서 제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자연의 풍경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리듬감 있는 보행은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걷기가 사교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걷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함께 걸으면 대화에 신경 써야 하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걷는 시간은 당신과 자연, 당신과 당신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 즉 고요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냉수마찰을 실천하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몸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현대 여러분도 찬물 샤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익숙해지면 놀라운 활력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과식을 경계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정신을 둔하게 만듭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저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수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뇌는 수면을 통해 회복됩니다. 수면을 희생하며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현재의 성과를 사는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저는 매일 밤 충분히 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노년까지 명료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섯째, 지나친 사교를 피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사교 활동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것, 대화하는 것,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저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었고 제 생각을 깊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거절하십시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화가 사회적 의무보다 중요합니다. 여섯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은 우리의 신경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자연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숲을 거닐고 강가에 앉아있고 나무를 바라보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고요. 일곱째, 작은 쾌락을 즐기십시오. 저는 좋은 커피, 잘 준비된 음식, 따뜻한 햇살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살만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쾌락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술과 과식, 방탕한 생활로 얻는 쾌락은 결국 고통을 부릅니다. 반면 산책 후의 개운함, 건강한 식사 후의 만족감, 숙면 후의 상쾌함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이 복잡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걷고,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고요를 즐기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떤 명약이나 의료 기술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30분만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내일 아침 15분만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아침을 먹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 자, 이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전부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이 제 철학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당신이 부를 원한다면 그 부를 누릴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식을 원한다면 배우고 사색할 건강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여행을 원한다면 세상을 누빌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건강은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건강을 희생하여 다른 것을 얻으려 합니다. 밤을 새워 돈을 벌고 스트레스를 견디며 성공을 쫓고 몸의 경고를 무시하며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기둥을 뽑아 가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구는 늘어나지만 집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어리석음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고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젊었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을까? 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까? 그 후회는 너무 비싸고 너무 쓰라립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고통 없이 걷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당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30분, 아니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주변의 풍경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당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상을 정리하고 어둠과 고요 속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내일 아침 서두르지 마십시오. 10분만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일상의 선택, 하루하루의 결정이 쌓여서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주식은 폭락할 수 있고,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한 몸은 매일 당신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리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건강의 중요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시대에는 제 시대에 없던 놀라운 기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같습니다. 움직임, 휴식, 영양, 고요. 이것들은 옛날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고통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걸을 때 두 다리가 당신을 지탱한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당신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건강을 선택하십시오.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조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